네, 어느덧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연사님은 비즈니스 캔버스의 김우진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이 이끌고 계신 비즈니스 캔버스는 세일즈와 마케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 리캐치로 잘 알려져 있죠. B2B 세일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김우진 대표님의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고객 발굴의 혁신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모셔볼게요. 저는 B2B CRM 리캐치를 운영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세션을 맡은 비즈니스 캔버스 대표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SDK 박람회에 참여하고 계신 또 이 웨비나를 시청 중이신 많은 분들께서 오프라인에서 리드 발굴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고객 창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는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AI 시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 짧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캐치라는 B2B 마케팅과 세일즈를 혁신하고자 하는 CRM을 운영 중인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회사를 2020년 창업했는데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많은 투자를 받고 또 더더욱 감사하게도 많은 성장하는 스타트업부터 중견 대기업 고객분들과 함께 저희가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처럼 항상 어떻게 하면 B2B 마케팅과 세일즈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박람회를 참여하는 거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B2B 측면에서 마케팅과 세일즈, 고객 창출을 더욱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고민도 정말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프라인 대면의 힘은 이 AI 시대에서도 타임리스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오프라인 대면의 그 강력함을 더더욱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디지털에서의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AI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오프라인 대면과 특히 디지털의 인바운드를 결합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핵심은 우리가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도 하죠. 기존의 온라인으로 막 뿌리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교한 타겟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자분들의 가장 또 소망인 예측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우리가 예컨대 박람회를 간다고 했을 때 때로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보다 저조한 성과를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향 편준화할 수 있을지, 이 키는 데이터와 AI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리드 제너레이션, 하이브리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즉 온라인 디지털 채널과 우리의 강력한 박람회 등의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해서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AI 시대의 매출 조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년 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 고객분들, 구매 의사결정자 분들께서는 온라인에서 셀프로 리서치를 하시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90%에 가까운 분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대면하기 전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미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구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온라인상의 디지털 채널상의 우리의 프레젠스는 오프라인 대면을 하기 전에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온라인 채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특히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AI 에이전트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놨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AI 에이전트에서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을 거고 데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델이라는 것은 일부 빅테크들이
정말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회사들이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걸 흐르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말 잘 성능을 내기 위한 프롬프트, 즉 디렉션이죠. 이런 디렉션이 유의미하게 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디지털 채널이라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채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AI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제로 파티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나 잘 흡수하고 흐르게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탑 리서치 펌인 포레스터에 따르면 이 퍼스트 파티와 제로 파티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매출 조직의 성장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효율성, 매출 증대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혹시 제로 파티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제로 파티 데이터는 우리 예컨대 웹사이트, 우리 뭐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광고를 돌리거나 우리가 폼을 통해서 이러한 박람회, 이러한 웹이나 참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때론 서비스 속에서나 유용한 어떠한 이제 리드 마그넷 같은 우리 백서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객이 잠재 고객께서 직접 제출한 회사 이름, 성명, 그리고 직군, 직책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이러한 정보 제출 이후에 우리가 트래킹 가능한, 보통은 다들 아시는 구글 애널리틱스, 앰플리튜드 등등 여러 이제 트래킹 솔루션들이 있죠. 우리가 트래커를 설치한 이후에 그들의 행동, 그로 말미암아 이제 관심사까지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상의 이러한 개인 정보들을 얼마나 잘 고객의 동의하에 흡수할 수 있는지가 이 AI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우선순위화를 포함해서 고객에게 초개인화 메시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AI를 통해서 자동화, 지능화할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로 파티, 나아가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우리가 잘 흡수하기 시작하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텐트, 즉 고객의 의도 중심의 마케팅 주도형 파이프라인을 세일즈 파이프라인과 더불어서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사실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파는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넘어서 이 고객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은 영업 마케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고민, 이런 여러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코어링 측면입니다. 우리 웹 채널에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체류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예컨대 특정 블로그 콘텐츠에 정말 오랜 시간을 체류하고 계시다면 이분께서는 이러한 관심사가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마케팅과 영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딩이라고 하면은요, 이 기업과 관련된 혹은 조금 더 정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아마 귀사께서 타겟하시는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고객의 세그먼트, 혹은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 ICP라고도 하죠. B2B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를 타겟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세그먼트를 타겟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위치라든지 산업군이라든지 회사나 매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그레이딩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그레이딩은 비교적 이제 회사에 대한 조금 더 직책이나 직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적인 데이터라면, 스코어링은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파티 데이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고객의 의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타겟해야 될 우선순위 고객의 세그먼트를 미리 우리가 우선순위야 혹은 퀄리파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담당자 레벨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관심도의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리드 스코어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특히나 AI를 활용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우리 고객의 우선순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이 리드 스코어링이라는 개념, 즉 고객의 관심사를 통한 우선순위화, 그리고 리드 그레이딩이라는 개념, 이 기업이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잠재 고객인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무료 인게이지먼트를 50%나 증가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아서 그것도 적합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박람회, 전시회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곧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디지털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또 다른 커다란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우리 흔히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MZ 세대가 사전적 정의로는 굉장히 폭이 넓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포함이 될 정도로 넓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가 점점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거는 글로벌, 특히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우리 B2B 마케팅과 세일즈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점점 더 세일즈 사이클이 길어지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한 기업 내에서도 구매 의사결정에 인게이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복잡화된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그 과정에서 쌓지 않고서는 우리 팀 차원에서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과 세일즈가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조직, 매출 조직은 훨씬 더 세일즈 사이클을 짧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 고객의 의도, 니즈 측면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진통제를 제가 판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아마 대부분은 오늘 건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웨비나를 시청 중이실 텐데요. 내가 정말 머리가 아플 때 제가 팔면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똑같은 진통제라고 할지어도 지금 건강하실 때 제가 드리면은 진만 될 수도 있겠죠. 즉 고객이 어떤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품도 서비스도 그 가치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고객이 우리를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선순위를 한 이후에 이 오프라인 박람회 전시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무리 데이터 AI 시대에도 결국 구매 의사결정은 특히 B2B에서는 아직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개념은 조금 어렵고요. 사람들이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하는 것만큼 강력한 채널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 우리가 박람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막연히 이번에 되게 좋은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스를 정말 잘 꾸미고 정말 잘 준비해야지. 팔로우업 전략도 잘 세워야지.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 AI 시대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사전에 이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잠재 고객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박람회나 전시회 측에서는 보통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사전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DB를 또 공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도 요즘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두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박람회에 어떤 박람회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잠재 고객 분들께서 특히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고객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꼭 챙겨야 될 박람회 전략이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전시회, 박람회를 브랜딩과 우리의 제품, 새로운 기술을 쇼케이스하는 브랜딩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전략적 데이터 기반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 고객 ICP를 파악하고 우리 반트라고 하죠. 우리 고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 버젯, 예산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오토리티, 그 담당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니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비타민과 페인킬러로 말씀드린 타이밍, 지금 현재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 일지에 대해서 미리 아까 말씀드린 제로 파티, 퍼스트 파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또 AI를 통한 웹 검색 등을 통해서 미리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 현장에서
우리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결국엔 고객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우리가 타겟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기획을 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운영 단계에서는 모두를 다 잡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철저한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단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또 박람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팔로우업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스마트하게 우리가 박람회에 쌓은 많은 데이터를 AI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초개인화된 형태로 AI는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 기획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ICP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고 특히 박람회 목표를 잘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글로벌 전시회로 유명한 CES나 MWC에 출장을 또 다녀오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우리 STK 박람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박람회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따른 ROI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적인 가장 강력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박람회가 브랜딩 효과도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런 전략적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준비를 한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드 수를 확보할 것인지 그에 따라 우리 전환율이라는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객을 어느 정도 타임 프레임 내에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첫 술엔 배부를 수 없으니 박람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고도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을 고객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잘 메모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데이터로 쌓여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때 개인화된 이메일을 AI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일일이 기억에 의존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드는 행위고요. 그렇다고 일관적인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환율 측면에서 훨씬 더 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단순히 명함뿐만 아니라 이런 웹폼 등을 활용해서 우리 소중한 그 방문객분들의 정보가 유실되지 않게끔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리케치 CRM도 그렇지만 몇몇 CRM에선 이런 명함척과 또 디지털 CRM과 연동이 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 이 컨텍스트, 대화 데이터가 쌓였을 때 아주 적은 리소스로 효율적으로 초개인화된 우리가 팔로우업 이메일, 팔로우업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 AI 시대에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서 200%를 만들면 박람회가 한 달 안에 팔로우업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사의 이 고기 서비스 제품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팔로우업 리드 타임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현장 직후에는 골든 타임 내 이러한 AI를 통해 초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우선순위 고객들에 한해서는 적절한 영업 미팅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우리가 3개월 내에 유의미한 세일즈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요즘에 이제 새로운 IT 도구에서는 이렇게 잠재 고객의 그레이딩이죠. 매출 정보, 그다음에 최근 소식들의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단순히 모든 고객들을 다 소중하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화를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그레이딩에 더불어서 스코어링 데이터에 활용되는 인텐트 데이터는 즉 퍼스트 파티 데이터죠. 잠재 고객께서 지금 우리 웹사이트 웹 채널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IT 도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혹시 안 하시고 계시다면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우리가 AI 기반으로 이러한 고객의 기업 정보, 행동 데이터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 그리고 가장 타임리스한 강력한 채널인 이런 박람회 전시의 오프라인 및 오프라인 박람회를 훨씬 더 전략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시너지를 내게끔 준비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러한 누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효율적으로 초개인화 팔로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하이브리드 리드 발굴과 영업 파이프라인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리케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AI CRM과 더불어서 B2B 마케팅과 세일즈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더 디테일하게 혹시라도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무료 상담 세션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후 팔로업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저희 실행과 결과까지 돕는 리케치 팀에게 문의를 주시면 더 계속해서 성과가 좋은 박람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파트너로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우진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볼 텐데요. 정말 이번 강연을 통해서 AI 시대 새로운 성장 공식에 대한 해답을 많은 분들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매출 쪽에 계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질문드릴 부분이 AI가 개인화된 온사이트 마케팅을 제공하는 AI SD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 사람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AI 시대에 두려움이 많죠. 많은 직군들이 실제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또 많은 전문가께서 저도 동의하는 의견은 가장 마지막으로 아마 대체될 게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드는 세일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최근에 MIT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AI에 대한 투자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영역이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업은 돈을 버는 것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겠죠. 다만 역설적이게도 AI가 완전 대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부분은 AI가 대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겠죠. 결국 관계 속에서 B2B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셈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SD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STT라고도 하죠. TTS라도 하고 이 AI가 음성까지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는 전화도 대체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업은 시시각각 전략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들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아마 이러한 부분이 즉 AI 에이전트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매니징하는, 어떻게 보면 터널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이분들이 좀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공감이 되는 게요.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는 네.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대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수단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맞습니다. 또 박람회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박람회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또 현실적인 전략도 많이 주셨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혹시 참가하는 기업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 포인트를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CES, MWC 출장도 다녀오면서 참 이 열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돕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어요. 그게 오늘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사전에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단순히 부스 운영을 잘 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어떤 고객들이 오시는지,
이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도구를 언급하기는 어려워서 예를 들어 온라인 리드 프로스펙팅 툴 이런 걸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 박람회에 어떤 잠재 고객 심지어 담당자 레벨로 누가 오는지도 미리 온라인상에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글로벌 박람회라고 한다면 미리 온라인 콜을 잡고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서 가는 출장 박람회에서는 훨씬 더 밀도 있는 미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거기 현지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챙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박람회까지 참여하셔서 이런 꿀팁들 또 소중한 데이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포인트는 리드 발굴인 것 같아요. 근데 AI를 활용한 네, 단순한 리드 수 증가보다 실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까지 하시는 분들 이런 전환율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요소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과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디지털화된 형태로 적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박람회 매일매일 끝나고 입력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폼 등을 활용해서 현장에 있을지언정 뭐 PDA나 여러 노트북 등을 활용해서 적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맥락 데이터 즉 대화를 가급적이시면 고객의 동의하에든 녹취를 하거나 수기로 적거나 이걸 반드시 팔로업 이메일에 있어서 AI가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주거든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듣는 니즈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보완제로서 웹에서 이미 존재하는 그 해당 기업의 여러 뉴스,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여러 소식, 정보 등을 결합해서 AI 에이전트에게 적절한 프롬프팅을 준다면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말 초개인화된 팔로업 이메일 작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퍼널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답변을 듣자마자 뭔가 머릿속에 구체화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주신 분들 계십니다. 아까 대표님 살짝 소개를 해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 글로벌 컨설팅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한국 시장이랑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 고객 발굴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또 리케치 AI 프레임워크가 해외 시장에서도 좀 동일한 효율을 내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보편성과 동시에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보통 고맥락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런 박람회가 특히나 강력하죠. 우리는 얼굴을 보거나 소개를 받지 않은 이상 온라인상의 콜드 이메일 응답률이 실제로 타 국가 대비해서 아시아권, 한국은 꽤 낮은 편입니다. 우리는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관계가 생겨났을 때 훨씬 더 이 영업에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박람회는 매우 좋은 채널이라고 국내에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는 이제 저맥락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래서 관계가 없더라도 워낙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만 맞는다면 정말 짧은 메시지로도 온라인 콜이든 네트워킹이든 이런 게 매우 가능한 사회입니다. 즉 박람회를 참여하기 전에 충분히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잠재 고객들을 파악하고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는 명확한 메시지 하나로 온라인 콜까지 수립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특히 해외에서는 이런 디지털 채널을 미리 잘 활용하시고 거기서도 똑같은 건 결국에는 큰 딜을 따내기 위해선 이러한 관계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박람회는 계속해서 중요한 채널일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고객 확대를 위해서도 해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박람회에서의 면대면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콜드 이메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살짝 궁금한 거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영업 쪽에 적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이 났던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살짝 몇 배 증가했다라든지 네. 이런 실효성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요.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용적으로 즉 시간적으로 일일이 박람회에서 수집된 리드들을 한 장 한 장 내가 엑셀로 등록하고
한 땀 한 땀 이메일로 작성하는 것 대비해서 지금 제가 오늘 일련에 언급드린 많은 디지털 퍼널, 데이터 기반의 AI 퍼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아끼는 시간만큼 실제 고객을 대면해서 관계를 쌓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실제 성과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그런 팔로업 메시지보다 이렇게 초개인화된 고객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매우 유의미한 전환율의 상승이 있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한번 직접 다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희 리케치 팀과에 언제든 무료 상담 세션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람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리케치 솔루션에 문의 주실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얻으신 인사이트가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세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